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이번에는 오랫동안 저희 프로 고정 출연도 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또 정치의 미래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조승현 소장을 오늘 오래간만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아까 이 호준석 대변인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분 나오셨으니까 진짜 뜨끈뜨끈한 질문부터. 네.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참 정말 대이변이 대반전이 네. 일어났죠. 이제 저도 선거를 해보니까요. 정말 롤러코스터 타고 매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을 겪게 되더라고요. 예. 매일 이슈가 바뀌고 주 단위면 아젠다가 아예 바뀌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다. 단 내 얘기가 아니라면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 대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뭐 대표실, 원내대표실, 뭐 전략 파트, 조직 파트, 뭐 탈당 사태도 있으니까 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 명심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다, 이런 분석들은 사실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뭐예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미애 대표가 무슨 럭비공 같다, 캐릭터가. 이리 튀고 저리 튄다. 자충우돌 이런 캐릭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아직도 여의도에는 여성들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유리천장이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남성이 정치인이 밀어붙이면은 이거는 추진력 있다 그러는데, 여성 정치인이 밀어붙이면 드세다, 억척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려면은, 경쟁을 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걸 평가했다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됐다고 이제 보는데, 사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사실은 그때 쿠데타설을 제기했는데 그때도 막 똥볼 찼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가를.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팩트였고, 나중에는 뭐 신의 한 수였던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멸문지화 때문에 아무도 법무부 장관 안 하려 그랬을 때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을 때, 그때도 뭐 언컨트롤러블이다, 뭐 이게 지금 엑스맨이다, 이런 비판을 했지만은 뭐 보수의 어머니라는 그런 평가도 있대요. 받았죠. 윤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네, 근데 그게 윤 대통령 탄생시켰다는 게, 그럼 국민들은 그러면 허수아비란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주 엘리트주의적 발상인데,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건 국민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막 엑스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였다고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기계고 추미애 대표가 하면은 이거는 언컨트롤러블이다, 이런 거, 사실 이런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여혐이라 생각하고, 지금 국회 22대 여성 비율이 한 20% 됩니다. 근데 만약에 30%만 됐다면 이런 결과가 과연 났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선의 총선, 지선, 대선 다 압승으로 이끈 당대표를 놔두고 5선의 원내대표 출신의 개파수장 뽑았다? 그 결과가, 다른 결과가 전 나올 수 있었다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후폭풍은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후폭풍은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대하는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됐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를 연임으로 추대하는 분위기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후폭풍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다들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서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대론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언컨트롤러블한 추미애 대표 손을 든다? 통제불능. 네. 통제불능한 그 추미애 대표가 손을 들고 당대표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저 여자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러면 여러 사람 또 손들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지금 당대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집권 플랜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전략 플랜을 다시 짜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원내대표 여러 사람 손들다가 이제 결국은 박찬대 원내대표로 그냥 네네. 결론 나버리고,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는 뭐 약간 이변이 일어나긴 했지만 추미애 후보도 우원식 후보도 다들
이재명 대표가 내가 낫다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네네. 한마디로 당이 완전히 이재명 체제로 돼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 뭐 사당화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당화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 뭐랄까 국회를 뭐 용산 여의도 출장 소천하는 이런 게 사당하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원들 77.77%의 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고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 치르면 이긴다 그랬는데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주류가 된 것이지만 사당화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당이 그동안 한 20년 동안 주류가 친노 친문이었다면 그걸 확 이번에 혁명적으로 바꾼 거죠. 이제 예. 비주류가 주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 대표 계속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요? 네. 그러니까 연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결심을 우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계속 대표를 하겠다고 결심할 거로 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지금 A+ 성적표를 받았는데 앞으로 2년을 더 연임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 받겠냐 이렇게 반대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정권 교체해서 대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대표 연임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들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앞으로 뭐 넉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손을 누가 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저는 가능성은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반전의 연속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 추미애 후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앞장서서 이 당원들한테 뭐 사과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이 행동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좀 위로하고 위무하려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우원식 원내대표가 들었을 땐 상당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들었을 땐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는 얘기가 이제 좀 나가가지고 불쾌감도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부적절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법사위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 법사위랑 운영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입법권의 예산 편성권에다가 뭐 수만 개 낙하산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인사권도 다 승자 독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판을 받고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을 받지만은 장점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국회도 이번에는 입법부가 총선 민의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는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뭐 국회 자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자존심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총선 민의가 그거로 봤을 때 국회를 이제 야당이 예를 들면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 협상도 지지부진하다가 네. 결국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싹 다 차지했었어요. 네, 그때 나중에 양보했죠. 네, 물론 예. 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 다시 분할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그 싹 가져오고 안 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싹 가져오고 안 줘도 된다. 책임 된다는 정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협상이 봤을 잘안 때는 되면,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방 독주를 했을 때 지금 여러 차례에서 그 케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책임 정치로 이제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제 행정부 대통령이 너무 뭐랄까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거기에 대한 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정치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원구성 협상 힘들겠네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해병대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죠? 지금 초선 의원 당선자 모아놓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네. 협상 지렛대로 삼아 이 정도면은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지금 총선 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생각이 근데 아무튼 되고요.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뭐 한 17, 18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죠?
뭐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지만 이제 변수는 좀 있으니까 또 거기서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뭐 아무튼 뭐 이 대부분의 예측은 17, 18가지의 이탈은 어려울 거다라고 합니다만 네. 다음 국회는 딱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탈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뭐 얘기 한번 김웅 의원, 뭐 안철수 의원 뭐 여러 명이 있지 안철수 않습니까? 의원은 이제 당선됐지만 네. 김웅 의원은 안 됐으니까 빼고.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 국회에서도 사실 8명만 안 나와버린 그 8명 그냥 8표가 아니라 재적 과반수 아까 요건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 변수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국민들의 총선 위원회를 거부하고 예. 독주했을 때 여당 내에서도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빨리 털고 가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나올 수 보거든요. 있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총장이 빨리 수사하라라고 하고 나서 좀 지나서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수뇌부 인사가 있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히 잘못했다고 보여지. 왜냐하면요, 그 검찰 인사도 문제지만은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다시 부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소통과 국민 여론을 청취하겠다 예. 이러면서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대대로 인사와 예를 들면 사정을 잡고 이렇게 집권 말기도 아니죠. 지금 집권 이제 만 2년 됐으니까 집권 중반기에 권력을 다 잡고 가는 이런 리스크를 해결하고 이런 목적으로 민정수석실 부활했다 이런 언론에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실 부활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 내 수사통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행정관료에 계속 인사만 했던 분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 했다는 얘기는 검찰 인사를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 그 인사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처럼 김건희 여사 방탄 검찰 인사가 아니냐 이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수사 제대로 안 되겠네요. 일단 검사들은 또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나 대한민국 검사 이게 영화 속에 맨날 나오는 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사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사실 사이도 안 좋았던 사람 민정수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기능이라든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과연 그렇게 용감한 검사가 또 윤석열 같은 검사가 또 나올까? 전 그건 좀 우려가 됩니다. 오늘 조승현 부위원장이 대답하면서 이러다 다 죽어를 2번이나 쓰셨는데 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직 거기까지는 인식이 안 간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쉽게 안 바뀌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까요? 남의 당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이미 등판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저도 진짜 한동훈 장관 사실은 뭐랄까 그 책 종의 기원담 저도 사보고 싶더라고요. 팬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리 팬덤이 있어도 자기가 정말 자숙기라면은 그 책을 온라인 주문해서 타워팰리스에서 이제 조용하게 읽었겠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보진 않았겠죠. 이미 등판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은 여기서도 그랬지만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혀라고 막 비난에 가까울 정도 좀 과한 비판도 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더독 효과를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치권에서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을 심는다는 측면에서 계속 공식처럼 되는데 알겠어요. 그 언더독 효과를 활용하지 않을까. 이미 등판했으면 당대표 되겠네요. 그죠? 그건 또 이변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대통령과 각을 세울까요? 못 세울까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은 세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세울 수밖에 없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는 지금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기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기계는 저는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칼을 겨눠야지 내가 살죠. 다 죽는 것보단 내가 살아야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하자라고 지금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좀 나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차기 대선을 치르려고
대통령 임기 단축용으로 그냥 그 꼼수를 두는 거다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사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셨지 않습니까? 5.18 기념. 그 얘기는 어쨌든 나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인데 그게 사실 사회통합에 필요한 자세고. 근데 우리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을 입에 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국민 4분의 1, 25%니까 4분의 1은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탄핵이란 단어는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또 이제 국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뭐 이변에 의해서 생길지 몰라도 저 그런 걸 뭐 의도적으로 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단축 얘기 그 자체가. 네네. 개헌은 그동안 해왔던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그리고 정치미래연구소장이죠. 조승현 소장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정희가 부르는 그대 생각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오죠.